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얼마 전 호구 전 남편과 헤어진 1년 차 된 싱글맘입니다. 얼마 전에 전 남편의 부모님과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고 난 뒤 이혼 전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솔직히 별로 알리고 싶지는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제가 당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런 주의와 당부의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네요. 저와 남편은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만나봐야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길게 연애하지는 못했어요. 피임을 철저하게 신경 썼는데도 아기가 찾아드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잦은 야근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써본 테스트기에 나타난 건 선명한 두 줄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얼마나 놀랐는지. 남편은 아이가 생긴 것을 좋아했지만 솔직히 저는 떨떠름했어요. 예상치 못한 아이였고 앞으로의 제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좋아해주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자도 많은 판국에 이렇게 자기 아이라고 좋아하며 결혼하자는 남편을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성품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저도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크게 부딪힐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잘 선택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드러운 성품이 때로는 우유부단함이 되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황도 있다는 걸 정말 저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쨌든 남편과의 결혼으로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자가로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남편과 제가 동갑이라 제가 남편보다는 더 많은 횟수를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더 많아서 아파트 마련 비용도 7대3 정도로 제가 많이 부담했어요. 남편은 그 상황을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고 평생을 살 거니까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더 벌면 되지 하는 생각만 했죠. 저는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었지만 임신 전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로부터 자기 회사로 오라는 요구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애가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시부의 말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여자가 잘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도 남편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시부는 그 이야기를 하시며 제게 전업주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추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제 곧 애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지도 모르는데 맞벌이조차 안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전업주부도 남편이 잘 벌어야 가능한 거지. 시부의 그런 말이 야속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가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편 버는 것만으로는 감당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려면 맞벌이는 해야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제야 입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여자가 잘난 건 싫으시지만 여자가 벌어다 주는 돈은 좋으셨던 건지. 그렇게 양가의 중간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죠. 그렇지만 언제나 불행은 뜬금없이 찾아오는 거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명절이었고 일찍 잠에 들어버리신 터라 TV를 켜서 보는 것도 죄송한 마음에 남편 휴대폰으로 같이 예능을 보기로 했었어요. 30대 두 사람에게 10시는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같이 그걸 두고 나란히 누워서 보는데 남편 손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옆을 보니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길래 저는 이불을 남편에게 덮어주고 마저 남은 예능을 보고 자야지 하고 화면에 집중했죠. 그런데 남편 폰으로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능 보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서 남편 단톡방 알림을 꺼놓으려고 단톡방에 들어갔어요. 그 단톡방은 남편의 유일한 모임이었고 저도 알고 있는 모임이었어요. 남편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인데 남편과 결혼 전에 제일 먼저 소개받은 것도 이 모임의 친구들이었죠.
여자 둘에 남자가 넷이고 여자 중 한 명은 유부녀, 한 명은 싱글맘이에요. 남자는 남편을 포함한 두 사람이 유부남이고 나머지는 솔로였죠. 다 아는 친구들이고 친한 사이니까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대화의 내용이 요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남편이 그 싱글맘한테 새로 출시한 스마트워치를 선물해줬다는 이야기였죠. 손목에 껴서 휴대폰 대신 전화통화도 되는 제품이었죠. 저조차도 너무 비싸서 타달라고 부탁하기 미안한 제품이었는데 그걸 남편이 그 여자한테 사줬다는 카톡을 보니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슬슬 돌리던 머리가 순식간에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화도 나고 열도 받았지만 시댁에서 이 늦은 시간에 난리를 피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남편 카톡 내용 쭉 저장해서 저한테 다 보냈어요. 남편 폰은 남편 손에 쥐어주었고요. 그리고 제 폰으로 그 카톡 내용을 읽는데 진짜 답 없는 내용들이 과거로 갈수록 더 많더라고요. 저와 만나기 전부터 꾸준하게 그 여자에게 뭔가를 계속 사줬던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처음 본 워치는 그나마 그 많은 물건들 중 비싼 축에 속했지만 매달 거의 매주 이 여자는 남편과 단톡방의 친구들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뻔뻔하게 계속 요구했더라고요. 아기 장난감, 아기 구두, 아기 옷 이런 게 없다는 식으로 많이 말해서 친구들이 이것저것 보내줬다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많은 게 고장난 물건들이었어요. 아니, 무슨 집에 고장난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전이 부서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믹서기, 공기청정기, 토스트기, 밥솥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고장나서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또 남편은 돈을 보내주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오죽하면 애 생일날 축하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말까지 해서 돈까지 받아갔으니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돈을 그 여자에게 줬다는 것보다 남편이 그 여자의 아이를 하원시켜주고 데리고 놀러 갔다는 데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저와 사귈 때 바쁜 일 있다며 약속을 깬 날에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요. 그때 저와 놀러 가기로 해놓고는 남편이 당일 못 간다고 연락 왔었거든요. 당연히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낌새는 전혀 없더라고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고 사무적으로 고맙다, 너 때문에 이번에도 잘 보냈다 이런 이야기뿐. 긴가민가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러다 제가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 밥 먹을 때 카톡 내역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이거 도대체 뭐야? 스마트워치를 그 여자한테 사줬다는 이 대화. 아니, 이 여자가 뭔데 당신이 이 비싼 걸 해줘? 혹시 너 그 싱글맘이랑 바람 피니?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얘랑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젊을 때부터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거 보니 딱 해서 친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는 거지. 절대로 다른 의미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면 워치는 사치품이잖아. 그냥 시계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스마트워치야? 그 여자가 이거 사달라고 요구했던데 당신은 왜 그걸 사준다고 한 건데 말이 안 되잖아. 힘들고 딱 해서 도와주는 건 나도 이해하지. 근데 스마트워치는 생필품이 아니지. 당신은 사주면서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또 안 사주면 너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애가 저렇게 사달라고 부탁하는데 거절하기에는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 사줬다고 해서 내가 걔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절대 아니야. 그것만은 믿어줘. 그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착한 사람은 돈 없으면 못 되는 거니? 당신 친구들은 꼴랑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도와주고 하던데 너는 왜 몇십만 원짜리 물건으로 도와주냐고. 비싼 물건뿐이면 차라리 말을 안 해.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의 어린이집까지 가서 하원을 시켜주는 거야?
너 그러다 그 여자의 입학식, 졸업식까지 같이 가서 사진도 찍겠다? 이거 이해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이해 못하는 네가 이상한 거니? 자기야, 들어봐.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딱해서 그래.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했는데 일 저지른 놈은 책임도 안 진다 그러지. 결국 어린 나이에 혼자 애 놓고 대학도 못 가서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가졌잖아. 게다가 걔가 막 함부로 놀러 다니거나 일진 같은 애였으면 우리도 안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걔가 얼마나 성실하고 밝은 친구였는데. 남편 놈은 저의 성난 노성에 도리어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 심파가 따로 없었죠. 눈물이나 한 바가지 흘려주고 싶대도 그게 남의 남자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여자에게 흘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침 튀겨가며 설명하는 남편의 말을 저는 뚝 잘라먹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을 안 하고 아직 사귀는 사이였으면 이런 행동이라도 이해는 했을 거야. 물론 그 상태였다면 결혼은 못했겠지? 다른 여자한테 지극정성 쏟는 남자랑 결혼을 왜 해? 근데 말이지, 우리는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어? 솔직히 내가 지금 오해를 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반박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이런 거 다 받아가면서 살았다고 하면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었겠어? 그거랑은 다른 문제지. 당신이 싱글맘이 아닌데 그런 걸 받으면 양다리거나 어장관리잖아. 그거랑은 확연히 다르지. 그럼 다르게 말해볼게. 내가 당신 만나면서 정말 불쌍하게 사는 내 남사친한테 돈이며 시간이며 다 퍼다주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 와이프가 참 착하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까? 이 여자 바람난 거 아니야? 하는 생각부터 들까? 그 말을 하자 남편이 순간 답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싱글맘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남편이고 나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한테 돈이며 시간 더 퍼다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걸 너만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책임져야 할 가족은 너랑 나랑 우리 아기 그리고 양가 부모님 말고는 없어. 친구라면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건 서로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야? 그치만 어떻게 모른 척해. 애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라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돈이랑 시간을 퍼다 줄 거야? 못한다고 그 여자한테 이야기해. 내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하던지 카톡을 보내던지. 못하겠어. 나 완전 나쁜 놈으로 보일 거 아니야.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까 그 여자 연락처 내놔. 제 말에도 남편은 연락처를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가 나쁜 사람 될까봐 겁내는 그 모습이 진짜 짜증났어요. 저는 남편 앞에서 폰 열어서 단톡방에 있는 그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 말이 있는데 그 싱글맘 전화번호 좀 달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했어요. 남편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태환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남편이 여태껏 당신한테 돈이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태환 씨 저랑 결혼한 사람이고 부탁할 만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주세요. 솔직히 유부남하고 계속 엮이면 오해받는 건 당신이잖아요? 이보세요. 저랑 태환이는 당신이 태환이 만나기 훨씬 전부터 친구였어요. 솔직히 왜 우리 사이가 당신한테 제안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친구 사이는 친구 사이,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 그걸로 끝 아닌가요? 서로 간의 선은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을 넘는 게 누군지 몰라서 이러세요? 솔직히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가져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친구랍시고 매번 도와달라는데 유부남한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건 곤란하죠. 그리고 왜 우리 남편이 당신 아들 하원까지 시켜줘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 바람핀다는 소문나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니 싱글맘이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여자가 그걸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는 좋게 타일렀어요. 좋게 말할 테니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친구처럼 지내주세요. 관계를 아예 끊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관계로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 얼굴은 완전 하얗게 질려버렸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후 불시에 남편 통장과 카드 내역을 확인했지만 그 싱글맘에게 돈을 주는 건 없더라고요. 이쯤에서 확실하게 잘라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심을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 싱글맘에 대한 주의 경보를 내린 후 남편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쓸데없이 돈 나갈 데도 없고 그 여자 부탁에 달려나가지 않아도 되니 본인 나름대로는 그것도 편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남편이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초조해하며 집 초인종 소리에 무척 예민해졌죠. 초인종이라도 울리면 불이 나게 인터폰 앞으로 가 화면을 확인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이유가 며칠 뒤에 밝혀졌어요. 그것도 저희 집이 아닌 시댁에서 말이죠. 그때는 시부의 생신이어서 시댁에 방문한 상태였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뭐 시켜 먹은 것도 없고 하니 그냥 시부모님 지인인가 했는데 남편도 시댁이라 그런지 초조함이 사라진 채 느긋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아는 척을 하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누구냐고 묻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바로 그 싱글맘이었어요. 저는 의아한 상태로 남편 얼굴을 봤는데 남편 얼굴이 헬쑥한 것이 여기서 바로 눈치챘죠. 남편이 저 여자 때문에 며칠을 초조해했다는 것을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해 저는 폰을 몰래 꺼내 동영상을 누르고 제가 항상 매는 크로스백 가방 앞에 꽂아뒀어요. 물론 카메라를 앞쪽으로 해서 말이죠. 남편은 그 여자 얼굴을 보더니 당장 그 여자 팔을 잡고 끌었어요. 뭐 하는 거야? 나와서 이야기해. 못 가. 너나 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진실을 알아야지. 너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저자는 누군데 여기 와서 이 난리고. 결국 참다 못한 시부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난감한 얼굴로 그 싱글맘의 팔을 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 임신 4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애 아버지가 저기 있는 태환 씨예요. 그런데 그동안 저 사람이 돈 한 푼을 안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 와이프 탓이고요. 그간 얼마나 저한테 악독하게 굴었는지, 만나지 마라, 돈도 달라고 하지 마라,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저 여자가 저를 괴롭혔어요. 그 웃기지도 않은 총극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녀의 등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로 연극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아무리 봐도 저 여자는 남편의 친구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가 해준 충고 같은 거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던 거였죠. 저는 아주 열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 표정도 저 못지않게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가만 보니 저 사람도 이 상황이 자기가 바란 상황은 아닌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저 말이 진짜야? 저 여자 뱃속의 애가 당신 애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을 하며 머리를 벅벅 긁는 남편을 보니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제대로 말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답답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잤어. 그것도 술에 취했던 터라 기억도 잘 안 나고. 거짓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처음에만 술에 취해 있었고 그 뒤에는 술 취한 적도 없어요. 봐요. 이 사람도 거짓말만 하고. 불쌍한 내 새끼. 남편의 말을 굳이 정정하는 상간녀를 보며 저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잤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불륜이라는 뜻인데
저는 불륜을 그냥 두고 넘길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요. 진짜 둘이서 합의하에 잔 거 맞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럴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억지로... 아니, 그럴 마음이 없으면 왜 애를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억지로 그랬으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할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질질 짜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황당하고 울고 싶은 건 나인데 왜 네가 울어요? 여기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은 거예요? 둘 사이의 일이면 둘 사이에서 끝낼 것이지 왜 여기까지 일을 가져와서 일을 키우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다 까발리고. 정말 환장할 것 같은 이 분위기 속에 울고 있는 여자를 보는 제 가슴에는 천불이 났더랬죠. 그치만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알겠어요. 당신 하는 말도 알겠고 남편 하는 말도 알겠으니 애 낳고 나서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은 그 애가 우리 남편 애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돈을 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치만 저는 그 기간에 이 남자하고만... 그럼 애 태어나고 그 애가 남편 애인 거 확인되면 애 임신했을 때부터 한 달치 얼마씩 해서 정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됐죠? 잠시 생각하던 싱글맘은 알겠다 하고 올 때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댁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저런 여자한테 걸려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나 진짜 억울해. 걔가 힘들다고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술자리 갔다가 이렇게 된 것뿐이야. 여보, 진짜로 나 한 번만 믿어줘. 딱 한 번이었다니까? 그 여자가 정정해서 여러 번이라고 말해서인지 저는 남편의 말을 믿기 어렵더라고요. 용서를 빌면 뭐해요. 제가 용서할 마음이 아닌데. 아니, 차라리 우리 셋만 알고 넘어가는 일이었으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죠. 시부모님이 다 알아버린 게 더 용서가 안 됐어요. 화가 난 제가 남편을 달달 볶고 있으니 시모가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화내지 마.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애를 잡아? 네가 이러니 애가 집에 정 못 붙이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니? 그래, 며느라가.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야. 네 마음 씀씀이가 그리 간장종지만해서야. 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 수준은 아니었죠. 남편 바람에 제가 왜 마음 넓게 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바람이라도 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감싸기는커녕 맹 비난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쳤겠죠. 결국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는 이 세 사람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마지막에 시부와 시모가 쐐기를 콱콱 박아줘서 아주 마음을 제대로 먹었죠. 저는 시부모가 다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자기도 할 말이 많은 듯 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나도 피해자라고. 나도 여태껏 그 여자가 집에 찾아온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기나 해? 내가 진짜 그 여자랑 바람을 핀 거였으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리가 없잖아. 뭐가 너무한데? 말해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덜 힘들어 보여? 바람을 안 폈으면 그 여자랑 왜 잤어? 너 유부남이야. 총각 때나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너 딸 있는 유부남이라고. 내가 애초부터 그 여자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가까이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 어차피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당신이 그 여자한테 못되게 굴어서 위로해주다가 생긴 실수였단 말이야. 잔 것도 술 마시고 일어난 실수였고 왜 그걸 몰라주는 건데? 실수.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그 결과는 용서 못하지. 결과적으로 그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 너 그 여자 뱃속의 아이가 만약에 진짜 네 아이면 어떡할 건데? 제 말에 남편이 답이 없더라고요. 입 꾹 닫고 있는 모양새가 본인도 그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 여자한테 애 낳고 이야기하자고 한 거는 최소한의 방어였어. 솔직히 그 애가 네 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너 만약에 그 애가 네 애면 너 그 애한테 매달 양육비 갖다 줘야 해.
그럼 너랑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난 그 꼴 보고는 못 살아. 내 새끼한테 줘도 모자랄 애정이며 물건들이며 다 그 여자애한테 뺏기는 거 용납 못 한다고.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질 거야. 당신이랑 우리 애한테는 피해 안 가도록 나도 방법 찾아볼게.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이혼이니 뭐니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당신도 양보를 좀 해. 책임? 그러면 나랑 내 아이가 받을 상처들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한쪽은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와. 나는 네가 그 여자한테 매번 불려가는 것도 매번 돈 뜯길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어. 나 임신 중일 때도 그 여자한테 그렇게 다 퍼다 줬잖아. 나하고 약속도 깨고. 그런 당신이 우리 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옆에 있어줄 수나 있겠어? 매번 그 여자한테 휘둘리며 돈이나 뜯기길래 주의를 줬는데 결국은 또 그 여자한테 엮여서 이런 일이나 만들잖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그 여자 때문에 가슴속에 돌 하나 얹은 채 살아야 하냐고. 나 그 짓 못해. 그만해라. 아들놈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며느리 너도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이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혼자 벌어 산다고. 그냥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야 편안하게 사는 법이다. 참고 살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야. 죄송하지만 아버님, 저요 생각보다 능력 좀 되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말하면 모두가 아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나더러 들어오라고 추천까지 해줬거든요. 거기 가면 월급도 많이 벌고 복지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먹을 능력 충분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가? 어이구, 그럼 거기 가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세 부리는 거 다 안다. 그러니 이쯤하고 묻어둬. 내가 왜 거길 안 갔는데요?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항상 여자가 잘 나가면 집안 망한다고 하시니 일부러 중소기업에서 남편만큼 벌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이혼하면 아버님 눈치 볼 일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혼하면 저도 대기업 들어가서 돈 열심히 벌 거예요. 너 잘난 대로 살겠다고 남편 앞길을 이렇게 막아?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아들 길을 이렇게 죽여놔?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아들 잘못만도 아니구만. 남편 앞길을 제가 막았어요? 그 여자랑 이 남자가 자진해서 지 앞길 막은 거지. 왜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무슨 길을 죽여놔요. 지 잘못에 지가 기죽어 있는 거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어디 손녀딸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너희 아빠 바람 폈는데 너희 엄마가 용서 안 해줘서 아빠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해보시라고요. 그걸 알면 애가 아빠 옆에 있겠다고 하겠어요? 제 아빠 더럽다고 싫다고 하겠죠. 저의 저주 같은 악담에 시부모의 얼굴은 제가 시집 온 이래 가장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부모와 남편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 안 되면 소송 걸 거고 그 여자한테도 상간소송 할 거예요. 그리고 애는 무조건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친권, 양육권 절대로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고 보란듯이 대기업으로 이직했어요. 남편은 그 뒤에 저에게 찾아와 빌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그 여자랑 인연도 다 끊을 거고 친구들 인연도 다 끊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아줘. 아직 애도 어리고 아빠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잖아. 미안한데 그 이야기는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그 여자랑 붙어먹기 전에 내 충고를 듣고 했어야 할 이야기지. 지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당신이랑 열심히 벌어서 그 여자한테 양육비 주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로 번복 안 해. 네가 진짜 딸한테 좋은 아빠이고 싶으면 면접 교섭권 써서 애나 잘 만나러 와. 뭐 아직 어려서 아빠 없으면 더 잘 클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을 보냈어요. 뒤늦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자신이 호구라는 걸 알았을 때 나한테 고마워하며 그 여자랑 관계를 끊었어야죠. 호구당하는 거 구해준다고 생각했더니 도리어 둘이 붙어먹어 버려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그 싱글맘이 애를 낳기 전에 저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질질 끌게 될 줄 알았지만 상간녀가 시댁 쳐들어와 난리친 걸 녹화한 동영상과 카톡 내용 덕분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전 남편은 그쯤 되니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한 달 좀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애를 출산했다는 카톡을 올려놨더라고요. 딸이었어요. 웃긴 게 가족이 생겼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딸이 생겼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재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뭐 어차피 저한테는 이미 지나간 똥차고 하등 쓸모없는 존재였기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짜증은 나더라고요. 내 딸은 아빠 없는 부서진 가정 속에서 크게 생겼는데 전현 딸은 엄마 아빠가 있는 완벽한 가정 속에서 크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심술을 부렸어요.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딸이 너무 예쁘더라. 애 둘 양육비 주려면 힘들겠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애 유전자 검사는 해봐. 혹시 둘한테 들어갈 양육비 하나로 줄어들지 누가 알아? 솔직히 정말 심술이 가득한 말이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심술 부린 거로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거 안 해도 나랑 걔랑 결혼하기로 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책임지는 게 맞고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의심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양육비는 당신한테만 주면 될 것 같아. 그 여자랑도 이미 상의 끝났고.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지. 나야 양육비만 제때 받으면 다행이고. 근데 혹시 모르잖아. 관계 한 번으로 애가 생기는 일은 흔치 않으니까. 괜찮아. 난 그런 거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담담하고 확실하게 말한 전 남편의 말에 저는 뭐 그렇다면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한 번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남편이 출산 직후에 달려간 병원에서 아이 혈액형이 자신의 아이라면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인 걸 알고 그 여자 몰래 친자 검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친자 불일치로 나왔대요. 결국 전 남편 완전히 열받아서 그 여자한테 소송 걸겠다며 조리원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제 친구가 그 일 있던 저녁에 전화와서 알려줬거든요. 친구는 그 조리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였거든요. 네 전 남편이랑 상간녀 대판 싸우던데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 네가 거기 있어야 했는데 진짜 아깝다 아까워. 왜? 그 여자애가 전 남편 애가 아니었대? 그럼 그렇지. 어떻게 한두 번으로 임신이 그렇게 확 될 수가 있어? 그렇지. 검사 결과지 들고 흔드는데 불일치 딱 보이더라고. 근데 그 여자도 성격 만만치 않더라. 친자 불일치까지 떴으면 할 말 없는 게 정상인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네가 나랑 하룻밤 보낸 거는 사실 아니냐고 따지더라고. 네 전 남편은 술에 취했는데 네가 사기치려고 잤다고 한 거 아니냐고 따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네 전 남편이 상간녀 위자료 안 내준다고 너 혼자 내라면서 가더라고. 근데 그 뒤에 여자 표정 완전 살벌하더라니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끼리끼리 잘 논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여자의 살벌한 표정이 어떤 사건을 불러온지 듣고야 말았죠. 전 남편이 친자 불일치를 알게 된 이후로 두 사람의 재혼은 당연히 물 건너가게 됐죠. 그럼에도 그 여자는 전 남편을 놔줄 생각이 없었는지 이번에는 전 남편을 자신을 버린 최악의 남자로 포장해서 주변에 소문내고 다녔더라고요. 저한테까지 그 소문이 들어올 정도면 정말 다니는 곳곳마다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건데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완전 쓰레기가 됐더라고요. 뭐 지가 뿌린 대로 거둔 거죠. 당당하게 유부남한테 돈 뜯어먹는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는 아니라는 걸 전 남편은 대체 왜 몰랐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둘과는 일체의 연락을 끊고 딸과 함께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 잘 살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장만한 작은 평소의 아파트에서요. 저도 그 여자처럼 싱글맘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힘으로 잘 벌어먹고 살고 있었죠. 누구처럼 유부남한테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혼 후 처음으로 맞는 딸아이 생일에 시부모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생일날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요. 면접 교섭권이 있기는 했지만 남편은 그걸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애한테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길이 없었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남편이 아닌 시부모가 쓸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시부모와 딸의 생일에 만난 곳은 매우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딸아이 생일이라 제가 미리 특별하게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그곳에 온 시부모의 눈이 동그랬더라고요. 놀랐겠죠. 이 정도로 돈을 쓸 줄은 몰랐을 테니 말이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데서 밥을 먹어? 딸 생일이면 근처 고깃집만 가도 되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는 험한 꼴을 못 면한다는 말 모르냐?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는 또 옛날에 하던 말을 그대로 읊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 나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도 없었겠죠.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직장 옮겼어요. 새로 옮긴 직장은 월급이 저번 직장보다 2배는 뛰었어요. 월급 수준 생각하면 여기서 밥 한 끼 먹는 건 부담 아니에요. 두 분 것도 예약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손주도 많이 보고 싶으셨으니까 어렵게 전화 주셨을 텐데 많이 보고 가세요. 제가 시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쭈뼛거리며 제게 말하더군요. 사실 애 생일에 네가 애를 제대로 안 보고 있을까봐 걱정돼서 연락했어. 혼자 일하면서 애 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애한테도 신경 못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구나. 시모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했죠. 이 두 사람은 제가 제대로 못 사는 걸 보고 싶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라 말하려고 입을 때렸는데 옆에서 제 직장 동료가 지나가다가 저를 알아보고는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어요. 이혼한 시부모와의 자리에 직장 동료가 있는 게 괜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료는 슬쩍 자리를 보더니 시부모가 제 친정 부모님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아버님 되시나 봐요. 애기 데리고 가족이 다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살림도 일도 확실하게 해내는 슈퍼맘이에요. 우리 회사 와서 진짜 운이 트인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남자도 떠나갔으니 이제 곧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즐거운 식사 자리 되세요. 이렇게 말하고 간 직장 동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켜야 했어요. 내일 일하러 가서 그 사람들이 제 시부모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에게 물 먹인 거라고 말하면 정말 부서가 뒤집어질 정도로 웃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두 분의 얼굴 표정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제가 못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마냥 저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못 살고 있었어야 이 두 분의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맞아떨어졌다며 좋아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와는 정반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 뒤로도 저를 보는 내내 배알이 꼴리는 표정이 정말로 압권이었답니다.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열심히 애 밥 먹이고 저도 밥이나 먹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 대해 슬쩍 물어봤어요.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런데 표정이 완전 제대로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도 표정을 숨기지 못할 만큼 잘 못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잘 살고 있어서 미안하게 됐네요. 하는 고소한 마음이요. 두 분하고 헤어지는 길에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전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때 그 여자랑 재혼한다고 했다면서요? 전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저는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그렇게 말했죠.
불난 집에 기름 붓고 싶은 마음에서요. 남의 마음을 그 정도로 갈기갈기 잘라놨으면 당신네들 마음도 그 정도쯤은 찢어져 봐야죠. 제 말에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로 두 사람은 떠나갔고 저는 집에 와서 속이 후련하도록 웃었어요. 정말 그동안의 앙금이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전 남편뿐만이 아니라 상간녀도 결국은 자기 업보 그대로 돌려받았더라고요. 상간녀가 전 남편이랑 재혼 틀어지고 완전 악에 받쳐서 주변에 소문 엄청 냈잖아요. 그게 전 남편이 그 소문에 반박을 안 해서 소문이 더 번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떡하니 자기 카톡 프로필에 친자 불일치 서류를 찍어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전 남편 욕하던 사람들이 전부 상간녀 쪽으로 화살 돌려서 엄청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 신상까지 탈탈 털리는 바람에 꽃뱀 소리 들으면서 그 모임 친구들한테도 손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둘째 애를 전 남편 자식이라고 바락바락 우겨서 결국 진짜 그 애 아빠한테도 버림받아서 애 양육비도 못 받고 애 둘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어째요? 이제는 십시일반 도와줄 친구들도 없는데 말이죠. 전 남편은 오해가 다 풀렸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남편도 시부모도 연락하지 않아서 그 뒤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꼬박꼬박 양육비는 보내는 걸 보면 살아있기는 한가 보다 싶어요. 저는 여전히 딸애와 잘 지내고 있어요. 커가는 아이 재롱 보면서 돈도 벌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가족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딸과 저, 이 둘만으로도 완벽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호구처럼 살다가 결국은 사기에 낚여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나락으로 보낸 전 남편을 보면서 절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여자와의 만남을 지속한 남편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느껴졌어요. 제 말만 잘 들었어도 호구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후회는 이제 이미 늦은 상태죠. 저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았고 아이도 아빠가 없다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재혼은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잘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애도 어리고 하니 빨리 재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또다시 일을 그르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요.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할게요. 별 볼 일 없는 싱글맘의 흔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혼 이야기였지만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